김정은이 미국 드론이 공격이 쫄았을까? 아이, 당연히 쫄았죠. 상상을 좀 해보, 당연히 쫄았지. 제가 어릴 때였어요. 근데 그때 이제 이라크랑 미국이 전쟁을 했어요. 그때 우리한테 세뇌를 어떻게 줬냐면 미제 승냥이들이 이라크 뭐랑 전쟁이 일어가지고 지금 이라크 사람들이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대. 그래가지고 북한도 무기 지원을 해줬다고 그때 이제 선전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진짜인 줄 알고 엄청 진짜 사회주의 나라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나라다 그렇게 생각했거든. 그땐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인가 아무튼 중2 때인가 아무튼 그때였을 거예요. 미국이 이제 이란의 군 핵심 인물을 뭐 이렇게 드론으로 이제 사살했잖아요. 암살했잖아요. 암살이라고 해야 되나 사살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김정은이가 이렇게 북한에 방문을 안 다녔잖아요. 북한 현지 지도를 아예 안 했잖아요. 그만큼 쩔었다는 거지. 아무래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뭔가 트럼프가 김정은이가 자기가 요구하는 걸 안 해주면은 뭔가 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요. 전 세계 군사력 1위가 미국인 북한과 군사력 하늘과 땅 차이.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우리 대한민국 이 군사무력도 북한이 우리나라 군사무력과 잽도 안 돼요. 우리나라 군사무력이 하늘이지. 그야말로 북한의 군사무력 바닥이죠. 아니 세상에 군인들이 먹지 못해서 10년 동안 군사봉부하면서 배 쩔쩔 굶으면서 그렇게 도망다니고 탈영하고 그리고 진짜 10년 동안 식사면을 하나도 바뀌지 않는 그 옥수수밥 먹고서 군사복무하는데 그 얼만큼 열악한 환경입니까? 아마 세계적으로 최하일 거예요. 최하위. 이건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북한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비대칭 전력으로 핵을 만든 거잖아요. 핵을. 기름이나 있을라나 이번에 이란 미국 싸우면 이란에서 기름 수입하기 힘들 텐데. 북한이요? 진짜 거짓말 아닌데 북한은 원유 사정이 진짜 바닥이에요. 그래서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원유를 어디서 수입해 들여오냐면 북한은 이제 121호 총국이라는 당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그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은 전문적으로 북한이 당자금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으로부터 통나무를 이렇게 수출해서 기름을 받아오는 그런 회사거든요. 근데 이 회사에서도 이렇게 대북 제재 가해지면서 그 기름도 차단됐어요. 그래서 북한의 원유 사정은 그야말로 진짜 열악합니다. 그래서 육군, 공군, 해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북한의 육군과 공군과 해군의 약점이 딱 똑같아요. 한 가지입니다. 원유 때문에 이제 모든 이제 무력을 이제 운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군 같은 경우에는 뭐 고사포라던가 이런 데서 군복무 하시는 북한 군인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2년에 한 번씩 이제 포사격 훈련 같은 걸 하는데 그때 포를 끌고 가는 차 있잖아요. 거기다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직접 여성들이 그 포를 이런 게 끌바 같은 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질질질 끌고 다녀요. 그래서 끌고 가서 거기서 이제 이 훈련장에서 사격하는 흉내를 내다가 오고요. 그리고 공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있냐면 비행기를 이렇게 시뮬레이션 하면서 비행기 훈련, 작전지도 이런 거 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그 작전지도 심지어 하는 것도 기름이 없어서 앞에서 전투기 조종사들이 뒤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왼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하면서 김정은 앞에서 그렇게 시뮬레이션을 해요. 그러면 김정은이가 여기다 이제 또 담배 하나 끼고서 좋다고 하하하하 거려. 그게 무슨 좋아. 기름이 없어서 미국이 하나 날지도 못하는데 이게 바로 북한의 군사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잠수함이 많은 그 나라도 북한이거든요. 근데 그 잠수함에서 그 군사복무를 했던 해군 언니가 이제 와서 이야기하는데 그 언니가 뭐라고 하냐면 잠수함이 들어갔다가 나오면은
3년 동안을 정비를 한대요. 그 고장 나가지고. 육지 한번 올라오면은 파고 처리돼가지고 거기에 수리하느라고 3년 동안 있대요. 이게 바로 북한 군사력입니다. 근데 이런 한심한 군사력을 가지고 어떻게 미국과 맞서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 체제는 자기 체제를 독재자 체제다 보니까 지켜야 되겠지. 그렇지만은 뭔가 딱히 군사력이 딸리니까 어떻게 해서 지킬 수는 없지 하니까 비대칭 전력으로 핵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아직 핵은 완성 단계가 안 이뤘고 그냥 뭐 ICBM이라던가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이 정도로만 이렇게 단계별로 지금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북한은 믿을 게 핵보다 없나요? 북한은 믿을 게 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북한에서 저는 어떻게 배웠냐면 북한에서 한 번씩 이제 뭐 강명성 1호, 강명성 2호, 강명성 3호를 붙여서 이제 발사를 해요. 근데 그때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이제 2009년 4월 달에 한 번 그 강명성 그 발사를 했어요. 근데 그때 그 강명성이 그게 뭐냐면 이제 위성이래요. 위성. 그래서 하늘에다가 쌓아 올리는 건데 지금 미국이 하나의 그 작은 나라에서 이런 위력을 가시를 했더니 그 미국 쪽에서 벌벌벌벌 떨면서 제발 저걸 없애라고 이러면서 두 손 바짝 들면서 손을 삭삭삭삭 빌면서 이렇게 안 되다 보니까 대북 제재까지 가했다고 북한 주민들한테 그렇게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는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이게 매번 이제 그 계속 되는 반복되는 그 말에 사람들이 이제 너무 생활고를 겪다 보니까 그게 계속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오죽하면 북한 주민들이 제발 미사일에다가 옥수수나 넣어서 뻥튀기처럼 빵 튀어서 좀 싸보내면 얼마나 좋겠냐고 이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북한은 비료도 적어서 농업도 잘 안 된다던데 북한의 비료 사정은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북한의 여서비료 공장이 흥남비료 공장이라고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생산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그 흥남비료 공장도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흥남비료 공장이 아마 그 외정 때 일제 때 생겼나 봐요. 그래서 그 흥남 비료 공장을 계속 돌렸는데 이제 그 부품들도 다 망가져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비료량도 얼마 없어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1월 달만 되면은 인분 전투 120% 전투 인분 전투로 이제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다가 이제 똥 싸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진짜 모르는 깜놀하는 북한의 비밀이 바로 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바로 이 똥도독이에요. 똥도독. 여러분들 똥도독 들어봤어요? 그 자기 그 변속관에다 싸야지 남이 변속관에다 싸면은 엄마한테 그렇게 욕먹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인분 자체가 진짜 귀하거든요. 이게 바로 북한입니다, 여러분. 북한 주민들은 그야말로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북한 가서 똥 싸면 환영받겠구만. 완전 환영받지. 근데 북한은 변비도 잘 와요. 왜냐면 기름기 있는 음식을 많이 못 먹다 보니까 그야말로 변비가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배 안에 기름기도 가끔씩 있어야지 그 화장실 볼 때 그 이제 큰 물건도 이제 살랑살랑 잘 떨어지거든요. 근데 북한은 기름기를 못 먹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다 변비 걸려가지고 그래서 더욱이나마 인분 생산이 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전쟁 나면 군인 말고 총 지급이 될까? 일단은 북한에 총 지급은 되더라도 총알이 없어서 총 아마 못 쏠 거예요. 왜냐면 일단 북한은 이제 1년에 총알을 6발 정도씩 주는데 1년에 1기 훈련이랑 2기 훈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1기에 3발, 2기에 3발 해서 한 6발 정도를 쏠 수가 있는데 최근에 김정은 체제가 늘어서면서 한 20발 정도로 쏠 수 있게끔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나머지 시간은 이제 조준 연습으로 채우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런 정보 받을 수 있는 경로가 많아서 좋은 듯. 일단은 탈북민 자체가 34,000 이상 정도로 대한민국에 와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정보는 웬만하면 다 얻을 수가 있죠. 공산국가는 인터넷을 아예 차단해 버리는 게 그게 왜 그렇게 안 하면 일단 외부랑 접촉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자기 맘대로 그 체제를 운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일단 외부 세계와 접촉하는 인터넷이가 있으면은 자기 맘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만약에 비리를 저질러도 어디다 폭로할 수도 없고 이게 바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그 공산국가의 차이입니다. 이제 공산국가도 아니지 독재국가라고 해야죠.
성희 씨는 어렸을 때 수령님이 솔방울로 폭탄 만든 건 믿었나요? 아, 참 미치겠네. 이 질문 난 살다가 제일 재밌는 질문인 것 같아요. 북한에서 김일성이가 항일 무장투쟁 시기에 그렇게 축지법을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면서 했대요. 그래서 난 또 어릴 때 그 진짜인 줄 알았지. 당연히 믿었죠. 너무 전설 같지 말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북한에 인터넷도 안 되는데 인터넷에 수령님 설방울 그 만든 그 썰 이거 실물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짜인 줄 알았다. 초등학교 4학년까지 믿었어요. 그 이후로는 안 믿었지. 그래서 저 북한에 있을 때 어린 친구들이랑 항상 놀면은 저희는 이제 군사놀이 같은 거 하거든요. 북한 어린 친구들이 항상 그 게임 놀이가 그거예요. 군사놀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장군별 되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제 밑에 그 대원이 저보고 그러면 장군님 선방울로 뭐 수류탄 만들어서 던지면은 전 미국 놈들이 다 죽습니다.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하는 그런 게임을 했어요. 어릴 때. 근데 커서 나니까 믿겨지지 않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 보고서 아버지 그 우리나라 태양이 솔방울로 그걸 만들었다는데 사실이에요? 이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아유 아버지도 모르지 그때 안 살아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뻥이구나 했지. 근데 그게 뻥이라고는 제가 말할 수는 없잖아요. 북한은 발언의 자유가 없어서 힘들겠다. 우리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다 까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봐봐. 대한민국 그래서 저기요.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리고 사람은 태어났을 때부터 인권 그 자유권을 딱 갖고 태어나잖아요. 이게 대한민국이거든. 근데 북한은 발언 하나를 잘못하면 사람 멸종됩니다. 그게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여기서 태어난 거에 감사함 진짜 완전. 저는 여러분들한테 정말 이야기해주고 싶은 게 여러분들은 뭐 당연히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에 대한 권리를 다 이렇게 행사를 할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정말 그 감사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근데 뭐 어차피 내 땅에서 내 나라에서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당연히 주인 마음대로지. 근데 최소한 대한민국이 정말 좋은 나라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 어느 나라 가도 대한민국만큼 좋은 나라는 없어요. 저는 진짜 인정.